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은큼팬더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은큼팬더님은 과거 재개발 지역에서 보안대원으로 근무를 하셨었고 그 당시 겪었던 일들을 간간히 제 채널에 제보를 해오셨었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보내오셨을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폐상가 이야기를 제보한 이후로 한동안 바쁜 나날이 이어지는 바람에 제보가 많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보내드리는 사연은 생각보다 많이 오컬트적이며 귀신보다는 악마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야기를 제보할 때 말씀드렸듯 제가 당시 맡았던 C구역은 상황실이 차려져 있는 폐병원을 중심으로 폐빌라, 폐공장, 폐상가, 폐아파트로 에워싸져 있는 형태였는데요. 근무자들이나 저나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곳들이 이곳들이라 그렇지 군데군데 주택들이 포진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런 집들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구멍들을 죄다 시멘트로 틀어 막아 놓았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장비를 들고 와서 박살을 내지 않는 이상 들어가는 게 불가능했고, 만약 무언가 큰 소리가 났다면 각 구역의 근무자들이 풀무장을 해서 바로 해당 지점으로 달려오기 때문에 외부 침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곳들이라 신경을 거의 쓰지 않았었죠. 하지만 사람이라는 동물이 무서운 점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돌파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등장할 그 미친놈들 역시 교묘한 방법으로 각 구역에 설치된 CCTV를 피해가며 아무런 소음도 잡음도 없이 일을 벌였습니다. 그놈들이 일을 벌인 장소는 폐빌라 단지와 폐공장 단지 안에 꾹꾹 숨어있는 폐주택이었는데요. 그 집은 정말 모든 구역의 근무자들이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었는데, 퇴거를 안 하고 있던 마을 주민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악신 같은 걸 섬기는 악한 무속인이 살던 집이었다고 합니다. 뭐 대충 어떤 일을 했었던 사람이며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단번에 알만한 증언이었죠. 그렇게 그 무속인이 죽고 난 이후로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가 그 당시 재개발이 확정이 되면서 초창기에 근무를 했었던 전임자들이 그 주택에서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과 사고들로 인해 당시에 완전히 봉인이 된 상태로 장비들을 통해 그 건물을 박살을 내지 않는 이상 아예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게 만들어 놨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놈들이 그 주택에서 뭔가 일을 벌이고 있는 걸 발견한 건 정말 우연찮은 원인 때문이었어요. 그날 보름달이 일 평균보다 더 크게 뜨는 밤이라 젊은 사람들이 빈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음주를 하거나 고성방가를 지르는 통에 그걸 단속하고 다니던 중 한 폐공장의 옥상에 올라가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발견했거든요. 시멘트로 견고하게 막혀있던 출입문을 완전히 떼어낸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곧장 옥상에 있던 서치라이트를 켠 뒤에 그 주택으로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서치라이트를 켠 이유는 너희들은 이미 발각됐다는 경고와 지금이라도 거기에서 나오면 봐주겠다라는 회유의 의미였죠. 하지만 제가 그 주택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도 안에 들어갔을 거라 추정되는 인원들은 어떠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 입구에 들어섰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었죠. 상식적으로 입구에 맞게 정형을 해서 굳혀놓은 시멘트를 자로 잰 듯이 깔끔하게 통째로 잘라내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전문적인 장비를 갖춘 전문가라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한 분야의 장인 정도 되는 사람이 대관절 아무런 이득도 경험도 되지 않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 동참을 했을 리가 절대 없을 거라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저는 개방된 입구로 들어서면서 바로 3단봉을 꺼낸 다음 주택 내부 어딘가에 있을 멍청이들을 향해 경고를 질렀습니다. 특정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기물까지 파손했으니까 절대 봐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보통 이 정도 하면 쭈뼛쭈뼛하고 기어나와서 죄송하네 어쩌네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상하리만큼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일단 본체를 먼저 둘러봤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뒤 2층으로 올라가는데 이상한 향냄새 같은 게 맡아졌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꽂아두는 그런 향냄새라기보단 모기향 냄새에 더 가까웠고 자동으로 얼굴이 찡그려지는 냄새였어요. 거기에 피냄새까지 은은하게 섞여 있었기 때문에 설마 하면서 조심조심 계단을 올랐고 2층에 들어선 저는 바로 라이트를 켜서 비췄죠. 그러자 눈에 들어오는 광경이 오컬트 영화 같은 데 보면 강령술 같은 걸 할 때 무슨 진을 그리잖아요. 2층 바닥에 빨간 물감으로 그린 것 같은 악마 소환진 같은 게 그려져 있는데 보통 그런 걸 오망성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그 오망성의 끝 꼭지점마다 초가 한 개씩 올려져 있고 진을 따라 남녀 10명 정도가 둘러앉아서 기도 같은 걸 하고 있었습니다. 입이 실룩거리는 걸 보아하니 목소리는 내지 않는 상태로 기도문 같은 걸 읽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할 게 없어서 남의 사유지에 무단 침입을 하고 차라리 분신사바나 미자부대 같은 걸 하고 있었으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라도 했겠는데 너무 한심해 보여서 주머니를 뒤적거리다가 손에 잡힌 물건을 벽을 향해 집어던지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제가 벽에 던진 건 반쯤 깨진 유리잔이었는데 그게 왜 주머니에 있었는지까지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확실한 건 건물 전체를 울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났고 여기에 뚜껑이 열리다 못해 발사가 되어버린 제가 저렇게 고함을 질렀는데도 그 사람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얘네 뭐지? 약이라도 빨았나? 싶어서 더 유심히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는데 자세히 보니 소환진 한가운데 붉은 액체가 뿌려져 있었고 신기하게도 그 액체가 타원형도 아니고 반듯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물이 끓는 것처럼 보글보글 끓고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 건가 싶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3단봉으로 패서 내쫓기엔 수적으로 제가 너무 불리하니까 일단은 나갔죠. 건물 밖으로 나와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때린 거예요. 그렇게 경찰차 세대가 도착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이상한 행위를 하고 있던 10대 명 남녀가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로 연행이 됐죠. 그 다음은 바로 상황실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실에서 접근 금지 라인을 가지고 가서 파손된 입구 쪽에 붙이고 있는데 그 주택 안에서 사삭 사삭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설마 안에 숨어있는 사람이 있었나 싶어서 다시 그 안쪽으로 들어갔죠. 깨름칙한 건 깨름칙한 건데 만약에 안에 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역시도 경찰에 넘겨야 했고 추가적인 기물 파손을 막아야 하니까요. 길고양이가 들어온 걸 잘못 들은 게 아니냐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현장에서 한 2개월 정도만 근무를 해봐도 길고양이가 내는 소리와 사람이 내는 소리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체급의 차이에서 오는 소리라 절대 헷갈릴 수가 없어요. 고양이가 뛰어가는 소리와 사람의 옷깃이 닿으면서 나는 소리와 보폭의 소리는 개념부터가 다릅니다. 일단 저는 1층과 2층을 중점으로 수색을 시작했고 분명한 건 숨어있을 거라 짐작이 가는 그 사람은 저를 기가 막히게 따돌려가면서 움직인다는 것이었고 이게 저를 더 열받게 했죠. 그렇게 10분을 넘게 수색을 했는데도 그 덜미조차 잡지 못하니까 다시 뚜껑이 열렸고요. 저는 곧장 2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그놈들이 그려놓은 그 진을 발로 짓이겨서 지우면서 세상 참 미련하게들 산다고 이럴 시간에 집 들어가서 부모님 발이나 닦아드리는 게 니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나름 패드립까지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 뒤에서 인기척이 쓱 하고 나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도 옷깃이 스치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 순간 정말 방금 전까지 잡히면 죽여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던 저는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뒤에 나타난 그 특정인이 손에 흉기를 들고 있다면 저는 무방비한 상태에서 그대로 당하는 것 이외엔 그 어떤 선택지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눈 딱 감고 불시에 바로 뒤를 돌아서 그 사람을 향해 3단봉을 휘둘렀습니다. 혹시나 상체 쪽으로 공격이 들어올까 싶어 고개를 숙인 채로 휘둘렀죠. 혹시 이런 느낌 아세요? 허공에 삽질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 저는 분명 특정 대상을 향해 3단봉을 휘둘렀는데 그게 허공을 가른 겁니다. 그 사람이 제 뒤에 딱 붙어서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러면 사람이 애초에 없었냐고요? 아니요. 분명 누군가가 정확히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5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일단 그 주택 자체가 달빛이 주위에 있는 빌라와 공장에 막혀서 달빛이 들이치는 곳도 아니었고 제가 손에서 떨어뜨린 라이트는 이미 꺼져버린 상태라 제가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육안으로 자세히 볼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은갈치라고 하는 정장 차림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남성이었고요. 언급했다시피 그 사람을 육안으로 살피는 게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입고 있는 옷차림과 나이대를 알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남자의 몸 주위에 주황색과 빨간색 사이에 있는 굉장히 오묘한 색감이었는데 그런 빛이 그 남자의 몸에서 광채처럼 그렇게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과 생김새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느껴지는 게 제가 그 재개발 단지에서 일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를 겪었고 그 중에는 제보를 해드렸던 빌라와 공장, 아파트 상가에서 겪고 직접 본 귀신들도 있었는데 일단 귀신은 눈앞에 맞닥뜨리면 가장 먼저 우한과 함께 압박감이 몰려옵니다. 가위에 눌리면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입이 생각대로 떼어지지 않는 그런 게 바로 훅 하고 들어와서 몸을 잠식하는데, 그 사람 아닌 사람을 대면하고 있었던 당시에 제가 느낀 건 잠을 자던 중 꿈을 꿀 때 처음 보는 풍경을 보면서 몽환적인 느낌을 받는 느낌과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남자는 당시 제 생각도 지금 생각에도 그 멍청이들이 소환진을 통해 불러낸 이질적인 존재가 확실했고요. 귀신은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표정만 봐도 그게 나한테 뭔가 일을 벌이려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의 태도, 그 태도에서 느껴지는 게 제게 해코지를 가려는 의도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 정도였고요. 그 사람은 저를 보면서 뭐랄까요? 붉은색의 동공 렌즈를 낀 것처럼 타오를 것 같은 눈과 찡그려진 미간과는 달리 입꼬리 양쪽이 웃는 것처럼 올라가 있는 그런 의미심장한 웃음을 보여주면서 1층으로 내려갔고, 그걸 멍하게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 남자를 따라 1층으로 내려갔지만 이미 그 남자는 사라진 다음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상황실로 복귀한 뒤 CCTV를 전부 돌려서 비슷한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CCTV에는 그 남자의 모습이 전혀 담기지 않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고 현재도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귀신이나 악마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재개발 지역에서 그 잠깐 학비를 벌기 위해 일을 했던 기간 동안 겪었었던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부인하거나 잘못 봤거나 착각을 했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제보를 보내드리는 이 이야기는 더더욱 부정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정말 세상엔 직접 겪었음에도 믿겨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악마. 본디 악마라는 단어 자체가 인류 역사 내내 만들어진 단어이며 이들이 정확히 어떤 존재들인지에 대해선 정확히 밝혀진 게 없다고 합니다. 그저 미디어 매체를 통해 드러내는 모습은 그저 인간의 내면을 타락시킨다거나 세상에 종말을 가져올 거라는 등 부정적인 의미와 이미지죠. 과연 악마라는 존재가 실제하는지, 아니면 그저 현대까지 이어져 온 인류, 인간의 본성이 가진 악한 부분을 누군가가 조장하고 조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은 악마들의 소행이다 라는 식으로 책임을 잊지도 않는 특정 존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